안녕하세요. 수도리부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JB입니다. 호스트 제이스입니다. 오늘 할 첫 번째 소식은 State of AI라는 회사의 보고서입니다. State of AI 보고서는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AI 자기네들이 투자하려고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고서 퀄리티가 꽤 좋아가지고 올해에 어떤 보고서에 나온 AI 시장의 흐름 요약 보고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가 보고 있는 내년의 예상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디 VC예요? 에어스 캐피탈인가? 에어스틸 캐피탈이라는 회사네요. 네. 아무튼 뭐 여기 매년 보고서 올라와서 보고서를 잘 보고 있는데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매년 자기네들이 내년 예측을 해요. 1년 예측을 하는데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끝나가니까 올해 보고서 나온 건데 작년에 자기네들이 예측한 1년이 얼마나 맞았는지 되돌아보는 게 있거든요. 오, 이게 매년 나오는데 적중률이 매년 비슷해요. 이게 어느 정도 맞았냐면 한 반 정도 맞았네요. 반 조금 더 반 정도 맞고 뭐 애매한 게 좀 있고 틀린 것 한 조금 있고 뭐 재밌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우선 작년에 얘네가 뭐라고 말했냐면 헐리우드 그레이드 프로덕션 영상 제작하는 데서 제너레이티브 AI를 CG 같이 비주얼 이펙트로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픈AI 소라가 올해 2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라가 나오기 전에 예측한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우리 1년 전에 딱 생각했을 때 소라 같은 거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퀄리티 영상 제너레이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영상이 체리 피킹 하면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일단은 소라는 아직 닫혀 있지만 몇 개 뭐 오픈 소스 웨이트로 이제 공개된 것들도 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거의 오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쵸. 뭐 제너레이션 하는데 컴퓨터가 너무 많이 들긴 하지만 1년 전에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될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 했었는데 저는 그렇죠. 어쨌든 얘네는 진짜 헐리우드 그레이드 프로덕션 그러니까 진짜 상업에서 쓰일 정도로 좋은 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건 맞았죠. 넷플릭스랑 HBO 영상들에 이미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디 거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공개는 안 했는데 뭐 그건 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그 혹시 네. 아세요? 그 영화? 몰라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돌 같은 것들이 막 눈동자 막 움직이면서 하는 그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런웨이인가? 러네이. 그런 네. 걸 섞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그런 근데 유명해 영화 유명하고도 그리고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소라 같은 경우에도 그 소라 그 풍선 머리 돌아다니는 그 예, 영상이 예. 있었잖아요. 샤이 키드인가? 예. 그게 이제 되게 바이럴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후일담이 나왔었는데 그 영상 뽑기가 완전 로또라서 나올 때까지 체리픽 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 왜냐면 노란 풍선이 사실 크게 계속 일정해야 되고 네. 아, 그쵸, 갑자기 그쵸. 이상한 다른 색깔 음,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아직은 이게 컨트롤레비티가 떨어지니까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쵸 예. 그게 좀 빡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라가 제가 듣기로는 그 MKBHD 채널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영상 한번 제너레이트 프롬프트 딱 넣고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 딱 넣고 영상 나올 때까지 커피 마시고 와도 안 끝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많이 시도해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시도한 다음에 했겠네요. 뭐 그럼 그렇겠죠. 왜냐면 뭐 LLM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프롬프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LLM보다 사실 디퓨전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뭐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프롬프팅을 해줘야 되는 것 그쵸. 자체가 영상이면 훨씬 더 생성 시간이 기니까. 그쵸, 그쵸. 디퓨전도 사실 프롬프트 우리 마법 주문 외운다고 하잖아요. 좋은 이미지 나온 프롬프트 보면 진짜 막 이상한 프롬프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비단 랭귀지만 만든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린 메타에서 만든 비디오 젠이었나? 그것도 무비젠이었나? 그것도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쵸, 그쵸. 그걸 따라가도록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겠죠. 네, 아무튼 영상 잘 나왔다. 실제로 프로덕션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또 비슷하게 노래도 AI 제너레이티드 송 노래가 이제 빌보드 핫백이나 아니면 스포티파이 히트 이런데 진짜로 차트인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것도 맞았대요.
이게 맞았다고요? 네. 이거도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절머니 독일에서 차트인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거는 이제 보고서 보기 전까지 사실 몰랐는데 근데 수노 AI라던가 네. 그런 노래 제너레이터 하는 서비스 써보면 노래 음. 괜찮잖아요. 진짜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거 들은 다음에 이거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맞추라 그러면 사실 못 맞출 것 같거든요. 사실 AI 치곤 잘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죠. 나보다 잘하긴 하니까. 근데 진짜로 차트인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수의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나? 뭐 어떻게 한 거죠,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보컬도 잘 나오니까 그냥 음. 배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컬도 잘 나오니까 어쨌든 진짜로 차트인을 했다더라. 그래도 독일이라 좀 뭐 빌보드에 올라가야 좀 아, 독일 지금 독일 무시하는 거예요? 아 뭐 독일 노래 뭐 구닥닥 이러면 안 되지. 아무튼 독일 노래 뭐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들어봤어요? 아니요? 독일 노래 그러니까. 유명한 거 뭐 있지? 전혀 모르는데 클래식밖에 모르는데요. 쓸데없는 드립이 생각나지만 하지 않기로 하고 오케이 아까 아파트 봤잖아요. 아파트. 로켓 그러고 있더만.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하기는 한데 오픈AI 같은 큰 AI 컴퍼니가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체 칩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근데 또 네. 그거는 사실 뻔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당장 1년 안에 일어나느냐 이거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이제가 그 시기냐 했을 때 맞았다. 왜 라는 얼마 거죠. 전에 이제 TSMC랑 뭐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예. 그거 구글 TPU 팀 사람들 데려와서 TSMC랑 브로드컴이랑 한다고 기사 나왔죠. 아직은 엔비디아에서 빼오진 않고 네. 엔비디아랑 좀 친해야 되니까 아직은 뭐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글 TPU가 우리는 사실 TPU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같이 봤잖아요. 딥러닝 그쵸. 하던 때 그건 이제 LLM 말고 예전에 딥러닝 시절에 나온 거니까. 우리 TPU 팀도 거기 안에 인원들 보면 인텔에서 사람들 데려왔었거든요. 뭐 제가 아는 거는 아는 분들은 인텔에서 갔거든요. 뭐 또 모든 팀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다시 또 오픈AI 가서 오픈AI에서 또 한다. 그쵸. 뭐 다들 관심 있어하죠. 음, TPU는 사실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아마존에서도 이제 인퍼런시아 그렇죠. 엘리뮴이었나? 트레이니움 하고 있겠죠. 딴 데도. 그 AWS 하면 쓸 수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잘 음. 모르겠네.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TPU는 우리가 콜랩에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사실 그쵸. 많이들 쓸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측들이 있었는데 꽤 잘 맞았어요. 그러면은 올해 예측을 봐야 되겠죠? 올해 앞으로 1년 동안 대충 반 맞는다 생각하면 얘네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네, 보기 전에 내기할까? 그거 이따가 보기 전에 예측하기 전에 올해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올해 이 보고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올해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우선 오픈 AI와 이제 경쟁자들 실제로 이제 LLM 모델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면은 오픈 AI가 아무래도 제일 잘하고 있었죠. 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오픈 AI가 제일 잘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많이 따라왔어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넷이다, 제미나이나 뭐 그록이나 이런 애들이 모델 잘 따라왔고 그리고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생각해 보면 라마도 3.1에서 큰 모델이 나왔잖아요. 405 밀리언 네. 모델이 나오면서 그래도 꽤 많이 따라왔다. 여기저기서. 그랬다가 5원이 나와서 아직은 GPT 아니죠 이제 5원은 생각해보면 이름은 GPT 이름 뗐네요. 오픈 AI가 아직은 제일 잘한다. 그쵸. 네, 뭐 요약을 하자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픈 AI가 아직은 제일 똑똑하나 남들이 잘 쫓아오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볼만한 거는 네, 라마가 나타나면서 잘 쫓아왔다. 특히 405 빌리언 모델 나오면서 잘 쫓아왔고 그런데 하나 볼만한 거는 중국계 모델이 많이 선전하고 있어요. 중국계 클로즈드 아니면 오픈 소스 모델. 오픈 얘기하는 거죠. 크웬. 코엔. 코엔이나 아니면 뭐 딥시크나 아니면 저거 01 AI라고 하던데 그 E 시리즈? 이 I라고 YI. YI 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라고 읽었죠. E 시리즈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아레나나 이런 데서 점수가 좋으니까. 그리고 크웬은 써보셨어요? 크웬 코엔 많이 쓰죠. 로컬 LLM에서 돌려는 봤죠. 그렇죠. 로컬에서 모델 돌려보면 크웬이 진짜 좋아요. 알죠? 사실 우리가 돌려볼 만한 게 좀 유명한 게 라마랑 뭐 미스트랄 계열 뭐 이 정도 있는데 일단 라마 이런 애들보다 크웬이 일단 한국어를 잘해요.
일단 한국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크웬이 좋은 게 베리에이션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쵸. 사이즈별로 막 0.5B, 1B, 뭐 2B, 3B 막 이렇게 다른 애들은 사이즈가 그냥 이렇게 툭툭툭 있는데 뭐 7B, 30B 람 어떻게 있죠? 7B, 80B인가? 72B가 있고 또 72B? 제가 알기로는 무슨 30빌리언인데 무슨 뭐 MOE 구조로도 된 것도 있고 MOE 구조? 퀀타이즈 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네. 음. 근데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사실 뭘 선택하기 조금 난해하긴 한데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라마 같은 경우는 3.1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모델 사이즈를 3가지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깃발을 꽂고 브랜딩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크웬 공식 레포에 가서 보면 음. 모델이 사이즈별로 진짜 촘촘하게 다 있고 음. VLM도 있고 그죠. 퀀타이즈 모델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너무 다 있어서 선택하기가 좋아요. 게다가 걔네는 리어드 모델도 있을걸요? RLH8하고 리어드 모델도 있을 거예요. 리얼드 모델. 크웬은 제가 VLM도 써봤거든요. VLM도 써보고 32B 인스트럭트도 써보고 뭐 퀀타이즈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확실히 한국어는 진짜 좋다. 체감상. 어쨌든 이런 중국계 모델들이 실제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네요. 차이니스 모델. 네, 중국계 모델들이 선전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은 모델 만들기. 우리 작은 모델들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큰 모델은 어쨌든 똑똑함을 그래도 꽤 나아가고 있고, 뭐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진짜로 경량화해야 상용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모델을 다 디스틸레이션해서 만들죠, 지금. 작은 모델을 잡고 처음부터 걔를 모델 굽는 게 아니라, 큰 모델을 만들고 줄이면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미나이도 그랬고, 제미나이 플래시도 그랬고 젬마도 그랬고 아마 5원 미니도 5원을 이제 그렇게 한 거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네. 사실 공개는 안 했지만 그리고 라마도 그랬고 클로드도 뭐 공개는 안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을 정말 꼭 해야 되나? 디스틸레이션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작은 모델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큰 걸 만들고 줄여야 되기 때문에 큰 걸 사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큰 회사들이 작은 모델도 먹을 거다. 그쵸.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특화된 뭐 소형 랭귀지 모델보다는 사실 이제 AGI에 근접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더 좋은 합성 데이터셋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 그거를 로짓을 디스틸레이션해서 쓸 수도 있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얘기는 로봇 이야기. 로봇도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오픈 AI가 2021년에 로봇 팀을 이제 끝냈는데 해체했었죠. 네, 다시 2024년에 다시 리부팅한다. 음. 그리고 얘네뿐만 아니라 뭐 다른 큰 회사들도 로봇 팀 이제 열심히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 말 있으세요? 멘트 대고 할 안 해도 말은 되고. 있는데 뭐 굳이 해야 하나? 오케이. 네, 로봇 열심히 다들 도전한다. 사실 로봇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 LLM은 그냥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실제 우리 리얼월드에서 하나 더 확장해 나가는 거니까. 리얼월드에서 이펙트를 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테슬라도 얼마 전에 AI 로봇 했잖아요. 옵티머스. 네. 로봇 데모 한 거 봤어요? 봤죠, 라이브? 당연히. 네. 네. 나와서 서빙하고. 되게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물 로봇을 가져와서 바텐더 역할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하게 한 거는 그래도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다. 그런 데가 없어요, 진짜로. 원래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체리픽해서 영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데모 하잖아요. 뭐 피규어 AI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니 뭐 오픈 AI도 GPT-4 발표할 때 데모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라이브 데모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임팩트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위로봇이었나? 그 행사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위로봇. 하고 이제 주식은 이제 뭐 마이너스 7% 발생했지만 사실 다시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뭐 주식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미쳤다. 엔비디아도 로봇 하잖아요. 그쵸. 그루트 있고. 어쨌든 챗GPT 나오고 갑자기 사람들 수요가 너무 커져가지고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올랐다. 너무 아깝죠. 저거 엔비디아 주식 옛날에 들고 있었는데 이럴 줄 모르고 이런 세상이 올 줄 모르고. 그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손 나가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못 이길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 HBM 달려있는 AI 칩보다는 그 RTX를 잘 써서 시뮬레이터, 로봇 시뮬레이터 이런 거가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확장하겠다고요. 네, 이게 리얼 투 심이
엄청 이제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봇을 뭔가 학습해 보려면은 리얼 로봇에다가 테스팅하는 게 엄청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쵸. 비전 음. 예를 들어서 비전이든 LLM이든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밸류에이션이 막 오래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는 거기서 테스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뭘로 만들어서 해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시뮬레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코가 있고 근데 시뮬레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그건 어쨌든 그냥 피직스 시뮬레이터죠. 그러니까 리얼, 피직스 시뮬레이터인데 되게 근데 사실 되게 리얼리스틱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피직스 그게 너무 많고 일단 막 거의 뭐 연구실마다 있고 통합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재현성이 되게 중요한데 연구를 할 때 우리가 허깅 페이스나 뭐 깃허브 이런 거 너무 좋은 게 그 연구를 내 GPU에서 재현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로봇 심을 이거 재현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이란 게 있는데 얘네들이 거기에다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로봇 시뮬레이터 쪽을. 음, 그래서 뭐 로보트가 걷는 거를 거기서 다 학습을 한다거나 그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음. 그걸 돌리려면은 그거 A백이나 V백 이런 데서 안 돌아가요. 왜요? RTX가 있어야 돼요. 그게 A백, V백은 레이트레이싱 이런 걸 못 해요. 거기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없어요. 그걸로 아, 그래픽 렌더링도 안 되고. 아니 근데 디스플레이 포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시뮬레이션인데.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냥 지원이 안 됨. 근데 뭐 잘 그쪽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RTX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 웃긴 게 회사에서도 RTX 그 GPU들은 사실은 그 학습용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네. 시뮬레이터 돌리고 있음. 아, 근데 레이트레이싱이 시뮬레이션에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시뮬레이션 하려면 저 옛날 쿼드로 라인 그거 알아요? 쿼드로? 그 RTX 윈모 그러니까 옛날 GTX였죠. 음, GTX는 게이밍용이고 그 음, 위에 쿼드로 라인이 있었어요. 그 3D 작업용. 음, 그게 또 좀 안에 있는 지금 BF16 쓰듯이 음. 그게 아마 FP 32랑 64였나? 그게 아마 다른가?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시뮬레이터에서는 아무래도 퀀타이즈된 연산 안 할 것 같거든요. 엄청 정밀한 거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더 잘 모르겠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엔비디아 아무튼 미쳤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새로운 경쟁자들이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은 캠브리콘, 그록 이런 거. 그래프코어, 세레브레스, 네. 그로크, 네. 삼바노바 이런 애들은 이제 인퍼런스 칩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사실 인퍼런스 칩이죠. 사실 TPU가 저 자리인데 TPU는 구글의 TPU는 인퍼런스만 하는 칩은 아니잖아요. 그건 트레이닝도 하고 네, 트레이닝도 하죠. 인퍼런스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일단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를 나눈다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LLM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튜닝하고 막 학습하고 이러는 데 많이 쓰고 있지만 인퍼런스도 다 저기서 하잖아요. 근데 인퍼런스만 따로 딱 떼놓으면 사실은 칩을 새로 만들어도 돼요. 트랜스포머가 만약에 세츄레이시 되면 일단 고정이 뭐 되면 우리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인퍼런스 그쵸. 칩이잖아요. 그쵸. AN이 네. 엑시노스 NPU 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이제 것도 인퍼런스 칩인 그쵸. 거고. 인퍼런스 하는 칩이니까 이제 근데 뭐 아직은 트랜스포머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인퍼런스 칩을 딱 찍기는 조금 곤란한데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안정화가 되면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근데 제 생각에 이미 모두가 트랜스포머에 베팅을 해가지고 고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수도 그 있죠. 외에 뭐 네. 다른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뭐 무슨 S3M이었나? 아니면 그런 뭐 이상한 모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맘바 이런 거요? 그런 거 나왔지만은 사실은 다 트랜스포머보다 잘하고 있다라고는 아직 애초에 이제 더 스케일업 했을 때 파라미터를 늘렸을 때 그만큼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게 트랜스포머 쓴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예를 들어서 지금 LLM이 퀀타이즈드 기법만 N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뭐 허깅 페이스의 비트스 앤 바이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그 오토 AWQ 그 웨이트랑 아웃풋이랑 어떻게 퀀타이즈 하는 게 제일 좋냐 뭐 이런 것도 있고 GPTQ도 있고 많아요. 그런 거 다 많은데 예를 들면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하면은 하드웨어에 그 퀀타이즈드 뭐 쓸 건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해야지 그 뭐 하드웨어가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애초에 퀀타이즈 된 상태에서 학습할 수도 있고 뭐 인트팔로 학습할 수도 있고 FP8로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어쨌든 여기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단계에서도 양자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인퍼런스 칩들이 고민이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트팔로 인퍼런스를 할 거냐, FP8로 인퍼런스 할 거냐, 어떤 양자화 그 멘티사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인퍼런스 칩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인트팔로 구워놨는데 FP8로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퍼런스 칩들이 어쩔 수 없이
각각을 다 핸들링하도록 코어를 넣는 것 같고 그게 약간 그 비효율성이 나올 수 있긴 하죠. 그쵸.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무조건 고정하고 지금 NPU들 사실 다 이미 칩마다 다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고 모델을 칩에 맞춰서 나중에 돌려야 되는데 결국 몇 빛 어떤 퀀타이즈드 모델이 결국 괜찮을 것이냐 이 결론이 아직 안 났기 그건 때문에 아직 안 났죠. 그래서 인퍼런스 칩들이 그냥 쉽지 않다 그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하드웨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도 BF16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이제 V100에서 안 됐고 A100에서 됐고 그쵸. 몇 세대만 전으로 가도 BF16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저거 FP8도 F8도 이제 H100에서 그쵸. 네. L부터 되죠. L40부터 될걸요 아마. H100인가? L40부터 되나? 아무튼 A100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드웨어가 고정되면 제약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이런 애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캠브리콘은 제가 사실 캠브리콘 잘 몰라가지고 그냥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처음 듣네요. 이건. 캠브리콘이 저기서 제일 크길래 했더니 일단 캠브리콘은 중국계예요. 중국계고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이제 2016년 그러니까 사실 그 트랜스포머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렛을 돌리려고 나온 거고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캠브리콘이 애초에 ISA더라고요. 그러니까 ISA가 나오고 ISA 하드웨어가 당연히 찍혀서 나와서 이제 잘 되고 있지만 일단 캠브리콘이 다 ISA다. 자체 ISA다. 그럼 이제 자기네 칩을 위한 근데 칩 찍히면 당연히 ISA 같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 근데 이게 노리고 있는 게 좀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범용적인 인퍼런스 칩이고 그쵸. 예를 들어서 LLM처럼 똑같은 웨이트로 여러 유저들이 똑같은 웨이트에다가 콜할 수도 있으면은 사실 배치로 인퍼런스 하는 게 효율적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엣지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라든지 이런 데서는 배치로 인퍼런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 그냥 샘플 하나에 대해서 레이턴시가 제일 빠른 게 중요한 거라서 배치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레이턴시를 최대한 빠르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그래프코나 세레브라스나 그록 삼바노바 이런 애들이 아마 SRAM 같은 걸 엄청 때려박아서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빠르긴 엄청 빠른데 칩이 너무 큼. 칩이 얼마 말이 안 돼. 아 근데 그래? SRAM 그거 엄청 커요. 그 들고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크다는 건 뭐냐? 수율이 양산이 또 어렵겠죠. 뭐 제약 조건도 많이 있을 거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음.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일단 엔비디아 GPU 다시 돌아와서 이제 H100 메타가 엄청나게 많이 샀다. 우리 회사 그리고 여기 왜 없지? 근데 저기에 다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네, 따지고 보면 모든 애들이 저기 다 있진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마존도 없고 음. 구글도 없고 그런데 당연히 오피셜로 자기네가 자랑한 애들만 있는 것 같고 다음 거 이제 들어오고 있다. 네. 다음 거 저 람다랩스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람다랩스 쓸 일이 있어가지고 람다랩스 갔거든요. 클라우드예요? 네, 람다랩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GPU를 돈 받고 대여해주는 친구들. 근데 람다랩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GCP도 그렇고 많은 저 GPU 대여 돈 받고 대여해주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GPU 동났어요. GPU 못 빌려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또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H100은 떨어졌거든요. 네. H100은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싼 칩, 예를 들면 A100 말고 하나 아래 A40 이런 거. 그런 게 왜 동이나요? 싼 거가 다 동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걸로 돌리고 있다? 그렇죠. 싼 거는 오히려 안 남고 비싼 것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클러스터 람다랩스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빌리려면 선불해야 되거든요. 선불. 그러니까 하나씩 빌리니까 보통 8개가 한 노드에 들어가잖아요. 한 컴퓨터에 8개가 들어가죠. 8개씩 빌린 건 괜찮은데 N노드를 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큰 걸 하고 싶으면 클러스터 빌리려면 선불로 막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싸졌지만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람다랩스에 갔더니 저 블랙웰 예약 받더라고요. 이제 다음 거 들어온다. 람다랩스는 A100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래서 돈은 도대체 언제 버냐? 이 지금 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회수가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이고 특히 이건 벤처 캐피탈 보고서기 때문에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돈을 과연 회수를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죠. 마진. 오픈 AI가 이제 엄청 크게 적자를 보면서 달리고 있잖아요. 오픈 AI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사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친구들은 그래도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오픈AI나 엔트로픽은 오픈AI는 뭐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의존하고 있죠. 투자를 받으면서 가는 건데 아무튼 이 금액을 회사를 존속이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니까 뭐 망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망하는 게 더 나은 시대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가 이제 엄청 안 좋았던 거 알죠? 22년 이럴 때 광고 같은 게 망하면서 이제 많이 안 좋았는데 사명도 바꾸고 정치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주가가 떡락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68%를 찍었었다네요. 그런데 저 라마 이후로 사실 라마 이유는 아닌 것 같은. 뭐 시기로 보면 라마 때문은 아닌데. 라마 때문은 맞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미래가 안 좋아서 근데 라마가 다시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네. 마크 주커버그가 운동 열심히 하고 좀 훈남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랩틸리언이었는데 좀 훈남 되고 좀 CEO처럼 생겨가지고 주가 올라갔다 생각해요. 뭐 CEO의 이미지가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요새 있죠. 보면 마크 주커버그 잘생겼어요. 몸 엄청 좋고. 뭐 주짓수 엄청 열심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일론 머스크한테 감사해 여겨야 돼. 일론 머스크가 그거-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뭐 맞짱 뜬다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도망갔죠. 아무튼 우리의 MZ 마크 주커버그께서 그 라마 3.1 발표할 때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요즘 CEO들은 이런 거 나와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말 엄청 많이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H백을 엄청 샀잖아요. A백도 많이 샀었고 GPU 많이 살 때 원래 우리가 왜 샀냐면 틱톡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시장 많이 뺏기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잡을 우리 서비스에서 쓰려고 엄청 크게 샀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크게 막 학습을 많이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될 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거기에 이제 잘 써가지고 되게 좋았다. 그래서 라마 잘 뽑아내고 있으니까. 페어라는 연구 조직이 원래는 페이스북 AI 리서치인데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니까 펀더먼털 AI 리서치로 바꾸긴 했지만 저 페어가 엄청 오래됐어요. 저희 안루큰 교수님 계시는 데인데 저게 되게 오래됐어요. 저 CNN 시절부터 하던 거잖아요. 저기 옛날에 이제 그래서 디텍션 페스터 RCN 이런 거 나올 때부터 그쵸. 있었던 조직인데 근데 이제 되게 뚝심 있게 잘 유지해가지고 하고 있죠. 아무튼 반등했다. 근데 저거는 돈 잘 벌어서 그런 걸 그런 거 아닐걸요? 그런 거랑 새로운 하드웨어들 예를 들어서 레이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네. 안경들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라마도 조금은 있긴 해요 저도. 근데 저는 라마가 돈을 벌어서 하기보다는 라마가 미래에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라마가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 전혀 모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잘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LLM 다 같이 달려나가는 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플레이어로 인정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솔직히 말해서 실력으로 잘한다기보다는 오픈해줘서? 그 오픈 소스의 희망 이런 약간 백기사 역할. 그것도 할 말 있어. 오픈 소스 아니잖아요. 그치 엄밀하게 말하면 오픈 웨이트지. 오픈 웨이트지. 근데 그거는 오픈 소스로 하면 너무 법적 이슈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어쨌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학습된 결과물을 공개를 해주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게 재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학습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반쪽짜리 오픈 소스인데 물론 그것도 우리는 감지덕지 해야 되긴 하죠. 무조건 감지덕지 해야 되는 게 그쵸. 오픈 웨이트도 쉽지가 않은 게 오픈 웨이트 깠는데 자기가 깐 오픈 웨이트가 자기 페이스북 욕하거나 아니면 막 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보수 작업까지 다 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라마 가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 소스는 더 힘들죠. 행여나 오픈 소스라는 건 사실 데이터까지 까야 된다는 건데 그쵸. 데이터셋에 어떻게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러면 그 웨이트도 못 쓰는 거야. 뭐 근데 라이온 같은 거는 데이터도 까니까. 그러니까 이를 데가 없는 데일수록 까는 거죠 사실. 오케이. 뭐 네, 넘어가서 제미나이 가격이 매우 하락했다. 네, 이제 어쨌든 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인퍼런스 우리가 쓰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오픈 AI 같은 GPT API로 써보면은 잘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 진짜 서비스 만들어서 상용화 하겠다 했을 때 수지타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비싸서. 그래서 토큰 가격이 내려와야만 사실 대중화가 될 텐데 내려오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 얼마 전에 뭐 프롬프트 캐싱도 지원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손실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가 연구 R&D 잘해가지고 토큰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ROE가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태우고 있는 거겠죠. 다음 얘기는 비디오 제너레이션. 비디오 제너레이션도 달리고 있다. 달리기 시작했다. 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런A. 네, 어디 영화에 쓰였다고요? Everything Everywhere 네. All at Once인가 거기서 이제 썼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런A, 피카, 루마 이런 비디오 제너레이션 하는 회사들 다 투자 많이 받았고 오픈AI 소라도 그렇고 뭐 메타 무비젠도 그렇고 구글 비오도 그렇고 비디오 제너레이션도 달려나가고 있다. 네, 이거 뭐 곧 다 많이 될 거 같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이거 곧 다 될 것 같다. 그리고 투자, AI 관련된 투자 미친 듯이 많이 하고 있다. 지역 불문, 그다음에 특히 제너레이티브 AI. 제너레이티브 AI가 아닌 다른 AI가 모르겠어요. 저 구분을 왜 제너레이티브라는 키워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분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쵸. 욜로 같은 거 그런 거 아직 현역이니까 그런 거를 위한 투자이지 않을까요? 애초에 그렇다 쳐도 어떻게 저걸 수치를 저걸 어떻게 맞추지? 그러니까 그게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용어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좋은 구분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 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 팔레트넷 색깔 칠해주는 거. 그것도 제너레이티브였지 그러면. 그쵸. 그것도 제너레이티브 AI죠. 일단 간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때부터 다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럼 그게 2016년도 2017년도인데 간 그러니까. 같은 거 나올 때가. 그러니까요. 스타일 트랜스퍼 진짜 옛날에 나왔잖아요. 스타일 트랜스퍼 2017년 뭐 이때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막 화풍을 따라한다면서 충격 그쵸. 막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근데 그거 사실 그냥 CNN이잖아요. CNN 기반의 코덱이잖아요. 네. 아무튼 뭐 좋은 구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이거 우리 지금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용어를 깠는데 어쨌든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용어를 이제 빼고 그냥 트랜스포머 기반 이렇게 나눠보면 트랜스포머를 만든 논문 Attention is unneeded.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뭐 현 시점 기준으로는 가장 유명한 논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17년도에 나왔죠. 네, Attention is unneeded라고 구글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한 논문이죠. 근데 여기 이 논문 저자들이 사실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뭐 어댑트로 가기도 하고 캐릭터 AI 차리기도 하고 뭐 오픈 AI 가기도 하고 코히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저 니어 프로토콜 블록체인 하러 가신 분도 있고 네, 아무튼 저 노암 사지르 캐릭터 AI 창업하신 노암 사지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캐릭터 AI를 구글이 인수하면서 노암 사지르 데려갔죠. 그다음에 다른 저자들도 다른 데 갔는데 그 회사들이 아마존이 인수를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거나 네. 뭐 그래서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다 인수를 당했다. 특히 트랜스포머 논문 쓴 저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앞으로 12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프리딕션. 일단 6번 엔비디아의 마켓 포지션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아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년 안에 안 될 것이다. 안 되죠. 칩 찍고 만드는 것도 시간 다 걸리는데 저거 안 되죠. 저거. 그다음에 또 볼만한 거는 2번 뭐냐면 너무 근데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다. 모르죠. 박제는 모르지. 이 알못 이렇게 앱이랑 웹사이트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데 지금 이제 다 개발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요즘 AI가 너무 잘하니까 어쨌든 코딩 능력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 앱이랑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잘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든 앱이나 웹사이트가 뜰 것이다. 여기서의 바이럴의 기준이 좀 중요한데. 그쵸. 바이럴 될 것이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앱스토어의 탑백 안에 들 것이다. 이런 수준? 코딩도 못하는데 앱스토어에 개발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진짜 왜 못해요 그거? 개발자 등록하려면 막 몇 달러 막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이 아무튼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음. 전 될 것 같은데. 앱을 낸다는 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퍼블리시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엄청 복잡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음. 뭐 1년 안에 코딩 능력 없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앱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엔지니어링적으로 우수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엔지- 간단해도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걸 잘 만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게임 중에 2048 기억나요? 2048? 기억나죠. 아니 뭐 요즘엔 수박 게임 이런 거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엔지니어링이 들어갔었을걸요. 2048? 음. 왜요? 그때 당시 앱 생태계 완전 극초반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꽤 나중에 나온 거예요. 꽤 나중에요? 예. 뭐 그거 우리 프루트 한 슬래시 이런 거 그런 거 나올 때 아닌가? 우리 한 그거보다 나중이고 근데 대학원생 때 나왔을걸요 그거? 근데 어쨌든 그게 한 10년? 10년 그러니까 전? 요새 그런 간단한 게임 중에 바이럴 되는 게 있어요? 수박? 그러니까 요새 수박? 뭔 수박? 그 수박 게임 있잖아요 수박 게임. 아니면 크로스워드 퍼즐 같은 거 하는 거. 행맨 같은 거? 그거 걔네가 뉴욕 타임즈인가가 샀어요. 내가 보기엔 유튜브 쇼츠보다 재밌는 건 더 안 나와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꼬멘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꼬멘틀. 꼬멘틀? 꼬멘틀도 근데 그 꼬멘틀이 사실 워들 시리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워들.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자체도 모르겠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워들 같은 거 AI만 있으면 워들이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2048도 그렇고 워들도 그렇고 알았어요. 뭐. 그 해커 뉴스에 원 저자들이 다 댓글 달았거든요. 이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여기. 넘어가죠. 오케이. 아무튼 나는 될 것 같다. 나는 안 된다. 아하. 오케이. 이거 1년 후에 한번 보죠. 1년 봐요. 1년에 한번 보죠. 이거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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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2번 하나 하고 음. 또 볼만한 게 뭐 있었더라? 8번. 그 온디바이스. 이제 온디바이스 가잖아요. 네. 결국 사실 다 달려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온디바이스 LLM 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몰 LLM들도 디스틸레이션 잘하고 튜닝 잘하면 이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올해 이미 갤럭시 AI도 나왔고 제미나이 뭐 나노도 나왔고 했지만 제가 써보니까 대부분 다 LLM 기능 들어가는 거는 인터넷 없으면 안 돌더라고요. 온디바이스에서 진짜로 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음성 인식 이런 거는 다 잘 되는데 어쨌든 온디바이스를 하려면 제미나이 나노도 그렇고 애플도 올해 WWDC에서 발표할 때 3B 모델 내놨거든요. 그 정도면 한 2기가 정도 되니까 퀀타이즈 하면 뭐 더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온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이 3.5도 마찬가지예요. 온디바이스에서 돌리려고 하는 거 대충 그 정도 규모인데 한 3B 정도? 그런 모델들 이제 온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점점 많이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3B 모델 실제로 쓸만하다고 봅니까? 써보면은 진짜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온디바이스 쓸 정도가 못 되던데요? 3B 정도 되는 모델은?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를 좀 써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생각보다 빠른 답변이랑 온디바이스 아니잖아요. 온디바이스잖아. 인터넷 끄면 안 될 거예요. 인터넷 끄면 안 돼요? 해봐요. 안 될걸요? 다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항목들이 다 기억이 나진 않네. Hey Siri, what time is it? It's 9:43 p.m. What time is it in New York? To do that, you'll need to turn off airplane mode. 이런 거는 쓰는 거 아니야? 그 물어보는 거 말고 그러면은 그냥 뭐 요약시키거나 이런 거. Hey Siri, can you summarize my recent email? You have one email, Sherry Megaphone, Scholar Alert Digest 01/11. The summary is Scholar Inbox Digest 되네? created for Java. 되잖아. 그리고 여기 되네요? 이러면은 뒤가 뜨끈뜨끈해져 여기가. 그럼 이거 3B 모델로 돌리고 있나 보네요? 그래 이거 된다니까요? 되는구나. 응. 이거 근데 이게 어쨌든 LLM 되게 조그마한 LLM 쓰는 것도 맞는데 이런 스피치 제너레이션도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나는 이래서 이거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그래요? 했거든요. 근데 이거 트랜스포머에서 오디오 토큰 나오는 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TTS일 것 같은데? 근데 텍스트 나오고 TTS일 것 텍스트 같은데? 스피치도 뉴럴넷일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자연스러운 거는. 근데 TTS는 그러니까 뭐... 오디오 토큰이 나온다는 건 아닐 네. 것 같고 네. 텍스트 토큰을 바로 스피치로 바꾸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뉴럴넷일 건데 제 생각에는. 뭐 뉴럴 내시겠지만 트랜스포머는
그건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그런 엔지니어 수준을 보면은 저는 이거 8번은 이제 될 꺼도 것 같다. 되는구나. 그쵸. 음. 뭐 아무튼 저는 8번은 될 것 같다. 8번. 저 8번 근데 8번 안 될 것 같다? 저 될 것 같아요. 뭐야? 아니 당연히 저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1년 안에 됐냐는 건데 3B 모델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뭔가 할 수는 있으니까 모르겠네. 3B 아무튼 써보면은 쉽지 않던데. 그리고 5번 오픈에어 5원. 오픈에어 5원이 진짜 똑똑하잖아요. 네. 좀 어려운 태스크에 한해서는 네. 생각해야 되는 태스크에 한해서는 리스닝을 어제 진짜 잘하는데 오픈소스 얼터너티브 뭐 아마 오픈웨이트 모델 말하는 거겠죠? 네.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5원도 1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근데 GPT-4 뭐 한 5월 달 버전? 이거는 뚫었다고 봐야 되나? GPT-4 오픈소스가 5? 4.5 초반 모델들 누가 뚫었어요? 405 빌리언? 405 빌리언. 봐야 돼. 어차피 그 배치마크 정확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 아레나를 한번 봐야겠네요. 될 그거는.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5원은 진짜 안 될 것 같죠. 근데 또 몰라요. 우리 맨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빨리 다들 잘해가지고. 저 5원이 지금 프리뷰 5원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진짜 5원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5원 프리뷰로 보죠. 5원 프리뷰도 네, 5원 프리뷰. 못 뚫을 것 같아요. 그쵸. 5원 프리뷰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 리즈닝 벤치마크도 엄청 여러 개라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리즈닝 벤치마크도 엄청 많아서 그 중에 하나라도 뚫었다고 해서 뚫었다고 치면은 뚫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글짓기 장문 이런 거는 사실 더 잘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 오픈에어 5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추론 그런 걸 더 잘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대충 모르는 거, 쟤네들이 다 안 풀어본 거 풀렸을 때 5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냥 수학적 추론이라고 쳤을 때 못 쳤을 넘는다. 저도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견이 안 갈리네. 10번 9번도 한번 해보죠. 9번. 9번? 저 ML 컨퍼런스나 워크샵에 메이저 ML 컨퍼런스 워크샵에 AI 제너레이티드 모델 AI 제너레이티드 리서치 페이퍼가 저건 돼요. 억셉 될 것인가? 돼요. 저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유? 스톰 써보면은 될 것 같아요. 스톰? 뭐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네. 저는 왜 되냐 리뷰어 퍼포먼스가 리뷰어 퀄리티가 너무 떨어졌다. 저는 왜 될 거냐 맞냐면 일단 스톰 써보면 퀄리티 나쁘지 않고 ML 컨퍼런스 저희 메이저 ML 컨퍼런스라 정의를 했는데 저 컨퍼런스 너무 많이 받아요 진짜로. 그리고 워크샵이면은 워크샵은 돼요. 네. 워크샵은 저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거 돼요. 뭐 그냥 한 100개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막 몇천 개씩 받잖아요. 저희 메이저 ML 컨퍼런스 워크샵 다 합치면 10,000개 넘을걸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저거를 되게 하는 과정도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고 그쵸. 당연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안 한다? 아니 그럴 것 같은 게 돼도 안 밝힐 것 안 같아요. 밝히지. 안 밝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벌어졌어도 안 그러니까 밝히면 모르는 이게 거니까. 돼도 안 밝혔을 때 더 이득인 사람들은 됐는데 밝힐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는 이제 사실 내가 AI로 뚫었다가 완전 논문이, 뻘짓하는 거잖아. 논문이 다시 나와서 일단 오케이. 근데 스톰 같은 애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시도 무조건 할 것 같거든요. 이따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도 10번. 비디오 게임 저는 그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 네. 디퓨전 모델들을 엄청 빨리빨리 돌리면 실시간으로 프레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둠으로 나왔잖아요. 둠 같은 것도 저는 이제 게임도 사실은 게임 엔진 언리얼 이런 거 안 쓰고 진짜 간단한 피직스를 가진 게임들은 그냥 프레임 제너레이션 되는 것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년 안에. 그거 말고 NPC가 AI인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이미 NC만 하더라도 그 연구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회사들이. 그런 게임 있어요. 다 LLM인데 나도 LLM 척을 해야 돼.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그 시스템에서 내가 진짜 인간인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죠. LLM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반대네요. LLM이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일부러 멍청하게 좀 해야 되나? 그것도 사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브레이크아웃 스테이터스를 한다고 했는데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다 어떻게 보면은 뚫을 수도 있는 것들이라서. 오케이. 그럼 일단 2번 가지고 내기하죠. 2번? 네, 2번은 네. 뭐 내기할래요? 뭐 할래요?
저 사람한테 바라는 게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이거 보고서? 재밌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미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사실 재밌는 예측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2023년 예측에는 헐리우드나 차트, 송 차트인이나 이런 거.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건 너무 법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있는 것 같고. 네. 2번 그거 똑같잖아요. 이 앱이 이번엔 차트인 할 것이다. 2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막 서버린 막 이런 건 좀 관심 없어가지고 EU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 관심 좀 별로 없어서. 이제 2번이랑 9번. 그러니까 앱이 차트인 할 것이다. 리서치 페이퍼도 메이저 ML 컨퍼런스에 등록한다는 게 사실 차트인이잖아요. 저 9번 안 된다고 바꿀게요. 왜요? 귀찮아. 아, 저런 오케이 2번 9번. 저는 무조건 될 것 같은 같아. 맥락에서 저런 노력을 2번은 내가 코딩 어빌리티가 없는 사람을 좀 너무 무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역치를 넘어가지고 노력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9번도 똑같이 그런 어쨌든 능력이 있는 리서치 사람들은 사이언티스트가 그런 프롬프팅을 해서 AI 사이언티스트 구현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자기 자기 페이퍼 걸 할 만들어서 것이다. 자기의 페임 명성을 지킬 것이다. 왜 저걸 하는 거 자체가 저런 거 이제 이번에 그 구글이 IMO AI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로 하는 거죠. 아니 뭐 프로젝트로 이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로 펀딩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럼 당연히 되겠지. 목표로 제 생각에 구글이 할 것 같은데요, 저거? 이런 목표를 굳이 왜 하냐는 거지. 빅테크들이. 아니, 그럼 딥마인드는 IMO 왜 해요? 알파고 왜 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뭐 바둑이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DNA라는 건 되게 흥미로운 문제인데 뭐 여기 앱스토어 100 안에 코딩 안 하고 들어가기랑 이 ML 컨퍼런스 워크숍에 이게 의미가 있는 꼴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이거 어쨌든 그래서 빅테크에서 안 할 거고 개인이 할 텐데 개인이 빅테크 하죠. 내 생각에 안 하고. 아니면 연구팀이 과제비 받아가지고 하죠. 제 생각에 저 스탠포드가 저거 할 거예요. 9번.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거 사카나 AI 이런 애들도 사카나. 연구를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아니 뭐 노트브LM 팀이 한다던가. 근데 어쨌든 진짜 팀 단위로 도전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뭐 미드저니에서 그거 그림 그려갖고 입상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름 모를 대회 입상했다는 거. 그거 솔직히 딸깍이잖아요. 조금 딸깍. 프롬프팅 몇 번 하는데 딸깍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될 텐데 그 딸깍이 아니고 프롬프팅 엄청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오케이. 저는 될 것 같다. 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준비를 안 해오는 게 낫다. 뭔 소리예요? 준비하세요. 집에 가자. 네, 굿.